최근 몇 년 동안 군사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AI, 드론 군집, 수중 드론, 전자전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은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었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으로 여겨졌던 능력과 위협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군대에게는 적응하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대부분의 나라보다 더 빠르게 적응해 왔습니다. 최근 스웨덴은 정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스웨덴은 자체 드론 군집을 개발했고 JS-39 그리펜 E 전투기 AI를 통합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로키를 통해 대드론 체계에 대한 새로운 모듈식 접근법을 선도하는 등 다양한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스웨덴은 다시 한번 판도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닷속에서입니다. 자, 이제 세계 최초의 5세대 잠수함인 블레르키냐급 또는 A-26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 혁신적인 잠수함은 발트해와 그 너머에서 차세대 전쟁에 완벽하게 적합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는 이를 막을 힘이 없어 보입니다. A-26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점과 이 잠수함이 북극 전역 등에서 힘의 균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A-26의 제작사가 스웨덴의 대기업 사브라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로키와 그리펜이 글로벌아이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칼 구스타프 M4 무반동총, 그리고 엔로 대전차 미사일까지 포함하는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브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무기 체계를 꾸준히 제공해온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회사가 과거에 잠수함 분야에 진출했던 것도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고틀란드급 또는 A-19 잠수함은 1990년대에 제작되었지만 업그레이드된 모델들은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2005년 훈련 중에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반복적으로 겹침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항공모함은 잠수함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추가 업그레이드로 이 잠수함들은 여전히 최고의 디젤 전기식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스웨덴의 세 척의 고틀란드급 잠수함, 즉 HSWMS 고틀란드, 어플란드, 하를란드는 사실 사브에서 직접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잠수함들은 원래 당시 독립회사였던 코컴스 AB와 말메에서 설계하고 건조했습니다. 사브는 2014년에 코검스를 인수하고 조선소의 이름을 사브 코검스로 변경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브는 잠수함의 정비, 유지보수, 그리고 주요 업그레이드를 담당해왔으며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까지 세 척 모두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중기 성능 개량 프로그램도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새로운 A-26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최근 업그레이드된 A-19 잠수함들은 A-26에 적용된 많은 신형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브가 처음에 코캠스를 인수한 주된 이유가 바로 A-26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코컴스는 2000년대 중반에 스웨덴의 잠수함 전력 현대화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A-26의 개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FMV가 이 프로그램을 취소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콤스는 오랫동안 독일 소유하에 있었는데 1999년에 후베이츠베르케 도이체 베르푸트에 합병되었고, 이후 타이센 그룹의 마린 시스템즈 TKMS로 편입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주요 잠수함 생산 업체는 이제 형식상 독일이 지배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당연하게도 자국의 주요 잠수함 생산 업체와 같은 핵심 국가 안보 자산이 외국 소유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큰 문제를 느꼈습니다. 상황은 악화되었고 결국 계약이 취소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개발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수백만 크로나가 투입된 미완성 선체가 공중에 방치되었습니다.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사브 AB는 2014년에 타이센 크루프로부터 TKMS-AB를 인수하여 사브 코큼스로 이름을 바꾸고 칼스크로나 조선소와 약 900명의 직원들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정부의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해소되자 프로젝트가 다시 빠르게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6월 FMV는 사브 코쿰스에 두 척의 A-26 잠수함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금액은 76억 스웨덴 크로나, 약 8억 2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고 전속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첫 번째, A-26 잠수함인 HSWMS 블레르키니아의 용골은 2022년 6월 말 칼스크로나 조선소에서 놓였으며, 두 번째 잠수함인 HSWMS 스코네도 동시에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엄청나게 복잡한 대규모 건설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A-26은 5구획으로 건조되며 탑재 시스템만 140개입니다. 이 시스템들은 곧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무려 60만 개의 개별 부품, 100km에 달하는 케이블, 그리고
1만 개의 고유한 파이프와 도관이 필요합니다. 사브는 이 방대한 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모델 기반 정의, 디지털 트윈, 스레드, 제품 수명 주기 관리 도구 등 최첨단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논란,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같은 공급망 혼란, 그리고 공급망의 방대한 규모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5년 10월에 체결된 최신 조달 계약에 따르면 두 척의 선박 인도가 다시 한번 지연되었습니다. 이 선박들은 원래 2024년과 2025년에 운항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제는 2027년과 2028년에야 인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비용도 약 15억 1천만 달러에서 27억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생산 지연과 예산 초과는 이제 너무 흔한 일이 되었고 대체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지연된 납품은 배치 전략과 일정에 차질을 주고 막대한 비용 초과는 정치적으로 결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A26의 경우 그 지연은 여러 면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쟁 기술은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변화해서 전 세계의 군수업체들이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함정과 항공기에 통합할 예정이었던 시스템들이 설치되기도 전에 이미 구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이미 들어간 비용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재설계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지연과 비용 초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A26이 원래 일정대로 인도되었다면 가장 매력적인 몇몇 기능들은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부는 처음부터 최첨단의 미래지향적인 기능들을 통합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26은 바로 그런 종류의 기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A26을 잠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며 가까운 미래에도 그 위상을 유지하게 해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5세대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세대 잠수함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A26을 세계 최초의 5세대 잠수함으로 만드는 걸까요? 5세대 잠수함은 주로 나토의 다영역 작전, 즉 MDO 프레임워크에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수중전에서 벗어나 해상, 공중, 정보 영역까지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세대의 잠수함들은 오직 수중 은밀성과 화력에만 집중했습니다. 5세대 잠수함은 훨씬 더 다재다능하며 균형 잡힌 다영역 피탐 특성, 빠른 데이터 처리를 위한 첨단 인공지능, 그리고 무인 수종 차량 UUV과 특수부대 투입을 포함한 해저 전투 능력을 강조합니다. 곧 보시겠지만 A26은 이러한 모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은밀성과 화력 또한 뛰어납니다. 이제 5세대 잠수함 설계는 또한 모듈화에 중점을 둡니다. 모듈식 적재구획은 정보 수집, 감시, 정찰, ISR, 타격, 특수작전 등 다양한 임무에 맞게 신속하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감시 임무에서 기뢰부설 작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감시 모드를 분리하고 그 자리에 기뢰부설 모드를 삽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A26의 선체는 모듈화 개념을 핵심으로 두고 제작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5개의 별도 구획이 동시에 제작되고 있으며 섬 및 콘 구획만 해도 약 80톤에 달합니다. 모든 구획이 준비되면 거대한 레고 조각처럼 하나로 맞춰 조립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듈식 건조 방식 덕분에 A26은 전용 다목적 포터를 통해 무인 수중 차량, UUV, 발사 및 회수 시스템 등 다양한 임무에 맞게 신속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듈식 설계는 또한 이 함정의 수출 가능성을 높여주며 제조사가 다양한 해군의 요구에 맞춰 기능을 추가하거나 제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설계는 또한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보류할 수 있게 해주며 A26의 역사를 고려할 때 스웨덴 입장에서는 신중한 조치입니다. 어쨌든 보시다시피 A26은 5세대 잠수함의 모든 조건을 자신있게 충족시키며 이를 최초로 달성한 잠수함입니다. A26은 스텔스, 장기작전 능력, 그리고 모듈형 유연성을 결합하여 기존 디젤 전기 잠수함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뒤흔들었고 러시아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잠수함의 설계는 첨단 재래식 잠수함이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핵 추진 잠수함에 비해 훨씬 저렴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또한 다양한 작전 환경과 임무 시나리오에서 운영의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비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A26은 다영역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정보 수집, 무인 시스템 배치, 특수작전 지원, 해저 인프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장시간 잠항 상태를 유지하며 탐지가 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A26의 가장 큰 특징은
다영역 시그니처 관리 능력으로 이는 음향, 자기, 레이더, 전기, 적외선, 시각 억제 기술을 통해 달성됩니다. 네토의 다연협 작전 MDO 체계에서 A26은 전자감시 및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 분류, 동맹군 지휘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전자지원 능력 덕분에 A26은 수동신호 요격 및 분류가 가능하여 적의 통신, 레이더, 방사, 이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강력한 후보 청소기가 해저에 앉아 러시아가 수면 위와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정보를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수중 함정인 만큼 주요 탐지 수단은 소나이며 A26은 이 부분에서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소나 시스템은 아틀라스 전자식 선수 및 측면 어레이, HF 인터셉터 소나 어레이, 콘스버그 SA9510-0S 기를 회피 소나, 그리고 잔망경 및 수상 관측을 위한 사프란 시리즈 30 옵트로닉 마스트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동 및 능동 소나 요소들은 저주파에서 중주파 대역에 걸쳐 작동하며 발트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안 환경에서의 감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자지원 ESM 시스템은 레이더 및 통신 신호를 감시하여 A26의 음향 탐지 능력을 더욱 강화하며 이를 통해 잠수함은 방사체의 위치를 파악하고 위협을 수동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잠수함의 다양한 능동 및 수동 탐지 장비들은 지속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생성하며 이 데이터는 가능한 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브는 이 과정을 빠르게 처리하려고 인공지능을 활용했습니다. 회사에 두면 A26에 탑재된 인공지능 지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합동작전에서 공중, 지상, 사이버, 우주자산과의 더 빠른 동기화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스웨덴 해군이 수중정보전이라고 부르는 분야에 기여합니다. 여기에는 적의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과 국가의 해저 인프라, 특히 중요한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을 보호하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모든 신호와 데이터를 관리하며 대응을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A26은 이를 수행할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구 LB 전투 관리 시스템 CMS는 해군 플랫폼과 임무 유형 전반에 걸쳐 지휘, 통제, 컴퓨터, 즉 해군 플랫폼과 임무 유형 전반에 걸쳐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즉 C4I를 조정하여 의사결정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구 LV는 소나 어레이와 광전자 센서로부터 입력을 통합하여 운용자에게 통합된 전술 상황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위협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구엘부는 레이더 ESM과 통신 ESM 시스템 모두에서 실시간 데이터 상관 처리를 위한 첨단 프로세싱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A26은 스텔스성을 해칠 수 있는 능동 송신 없이도 전자기 방출을 더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군사 분석과 무기 소개를 즐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희 더 밀리터리 쇼에서 매주 여러분께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유튜브에서 최고의 군사 인사이트를 원한다면 채널 구독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술들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특히 A26, 이 주로 운용될 예정인 지역, 즉 적어도 스웨덴 해군에서 운용될 때의 주 무대인 발트해에서는 그렇습니다. A26의 유선형 선체는 연안 환경에서의 고도의 스텔스 작전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으며 특히 발트해의 좁고 얕은 해역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발트해는 독특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는 바다입니다. 겨울에는 얼어붙고 해저 지형이 복잡해서 소나 사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곳은 본질적으로 얕은 바다와 복잡한 해안선이 어우러진 하나의 거대한 연안 전투 구역으로 핵 잠수함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A26에게는 다릅니다. A26의 압력 선체는 첨단 고강도 강철을 사용하여 작전 심도에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소음 신호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외부 탱크가 없어 탐지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고 충격 저항을 위해 보강되어 발트해와 같은 기뢰가 많은 환경에서도 작전이 가능합니다. 길이는 약 217피트 미만이고 폭은 22.14피트, 흘수는 19.68피트이며 수상 배수량은 약 1925톤, 수중 배수량은 2100톤입니다. 이 잠수함은 수심이 얕은 지역, 즉 발트해 연안과 같은 곳을 항해하는데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항해는 4개의 독립적으로 제어되는 조종면으로 구성된 X자형 선미 러더 구성으로 더욱 향상되며 이는 저속에서의 기동성과 부상 또는 거친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뛰어나게 제공합니다. 이 설계는 발트해와 같은 군도 환경에서의 조종성을 향상시키면서도 유체역학적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압력 저항 선체와 X자형 러더 구성이 결합되어
A26은 특히 해저전과 관련해 또 다른 강력한 능력을 제공합니다. A26은 해저에 직접 내려앉을 수 있어 해저 케이블을 보호하고 해상 요충지를 감시하며 중요한 해상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A26의 첨단 스텔스 기능 덕분에 러시아 측은 그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브는 스텔스 시스템에 고스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진정한 총체적 스텔스의 약자입니다. 사브가 개발한 이 첨단 스텔스 기술은 선박이 음향, 자기, 전자기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탐지될 수 있는 신호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술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A26의 엔진 구성입니다. A26은 하이브리드 디젤 전기 및 스털링 공기 독립 추진 AIP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디젤 전기 시스템에는 수상 항해나 스노클링 중에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디젤 엔진 3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하면 A26은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추진을 이용해 더 높은 속도로 조용하게 자망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IP 구성 요소는 코큼스 스털링 엔진 3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엔진은 약 75dkW의 기계적 복력을 전기로 변환하여 제공하며 총 AIP 출력은 약 225dkW에 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엔진의 AIP 구성 요소에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사브의 스털링, 공기 독립 추진, AIP 시스템 덕분에 A26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도 몇 주 동안 잠수한 채로 작전할 수 있습니다. 비핵 추진 잠수함으로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높은 수준의 지속력은 핵 추진 잠수함에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디젤 전기 잠수함은 일반적으로 엔진에 필요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며칠만 잠수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합니다. 스털링, AIP 시스템은 저장된 액체 산소와 디젤 연료를 사용해 밀폐된 순환 과정에서 외부 연소를 통해 전력을 생성하며 진동이나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료전지와 같은 다른 AIP 기술과 비교했을 때 이 시스템은 비용 효율성이 더 높고 유지관리가 더 쉬우며 모듈식 개조에도 적합합니다.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실용성과 창의성이 결합된 스웨덴 특유의 방식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스털링, AIP의 폐쇄 사이클, 외연 연소 엔진은 선내 탱크에 저장된 액체 산소와 디젤 연료를 함께 연소시킵니다. 연소로 발생한 열이 엔진 내부의 헬륨 같은 밀봉된 불활성 가스를 가열 팽창시켜 피스톤을 움직입니다. 그 피스톤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이 전기로 잠수함의 전기 모터를 구동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가열된 가스는 순환하는 해소에 의해 냉각된 후 다시 압축되어 사이클을 완성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모든 과정은 잠수함이 잠수한 상태에서 대기 중 산소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시스템은 A26 잠수함과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틀란드급 잠수함의 4가지 주요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대로 장시간 잠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틀란드급 잠수함은 스노클링 없이 5노트의 속력으로 최대 14일 동안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약 1700 해리의 항속거리에 해당합니다. A26의 개량 덕분에 이 잠수함은 더 오래 잠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잠수함은 최대 45일 동안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중 약 18일은 AIP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잠수 속도는 약 시속 12.4마일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극도의 스텔스성과 정숙성입니다. 스털링 엔진은 연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작동 부품 외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완전히 조용하고 진동이 없습니다. 그 결과 매우 낮은 음향 신호를 가지게 되어 특히 발트해의 얕고 복잡한 해역에서는 잠수함을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AIP가 제공하는 세 번째 이점은 탐지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스노클링은 잠수함의 마스트를 노출시키고 소음과 레이더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스노클링이 필요 없게 됨으로써 잠수함은 은폐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레이더나 소나 또는 육안에 의해 탐지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로 스털링 AIP는 연료전지나 원자력과 같은 다른 AIP 기술에 비해 생산과 유지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실제로 스털링 AIP는 원자력 추진의 복잡함과 높은 비용 없이도 고성능의 대안을 제공합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연료전지와 같은 다른 AIP 시스템이 약간 더 조용할 수는 있지만 스털링 엔진은 긴 작전 지속시간, 뛰어난 정숙성, 그리고 입증된 신뢰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세계 최초의 5세대 잠수함의 이상적인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A26의 유령 같은 특징은 엔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선형의 물방울 모양은 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과 난류를 최소화합니다. 외부 선체에 적용된 무반향 코팅은 자망 작전 중 능동소나 반향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고무로 된 마운트와 방음판이 함정의 기계를 감싸 압력 선체로의 진동 전달을 막아줍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비핵 잠수함 중에서도 가장 조용한 수준의 자체 소음을 자랑합니다. 수상항의 시에도 A-26은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선체 관통부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증가시키고 잠재적인 누수 지점을 만듭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A-26은 잠망경 및 탐색 기능을 위한 전자광학 센서가 장착된 비관통식 광학 마스트를 사용하며 이는 고해상도 이미징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트 구성은 A-26, 이 얕은 수역이나 잠망경 심도에서 감시 임무를 수행할 때 시각적 또는 전자기적 탐지에 취약한 돌출부를 노출하지 않고도 스텔스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시스템이 나토 네트워크 중심 원칙에 따라 센서 정보를 공중과 해상 동맹군과 안전하게 공유할 데이터 링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A-26은 위협을 식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거하기 위해서도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공격 무장은 533mm 어뢰 발사관 내문으로 대잠수함 및 대수상전 임무에서 중어뢰인 토르페드 62 또는 63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TP-62는 펌프제트 추진 방식의 무기로 사거리가 25마일을 넘고 286.6파운드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수상함과 잠수함 모두에 대해 매우 다양한 표적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 발사관들은 또한 해역 거부 작전을 위한 해상 기뢰 배치도 지원합니다. 추가로 경량 토르페도 47, 사브 경량어를 SLWT라고도 불림을 발사할 수 있는 400mm 발사관 2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어뢰와 기뢰를 포함해 총 약 20기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무장들은 임무에 맞는 탑재량을 최적화하기 위해 모듈식 구성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모듈이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부분일 것입니다. 어뢰 발사관을 보완하는 것은 6.5 곱하기 1.6피트 크기의 다목적 포털로 유연한 잠수함 출입실 역할을 합니다. 이 포털은 UUV 또는 특수전 잠수요원 8명과 장비를 투입할 수 있게 특별히 설계됐습니다. A-26은 최대 25명의 승무원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잠수부나 기타 특수부대를 포함해 최대 35명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 포털 덕분에 A-26은 어뢰, 기뢰 발사 외에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26은 해병대를 은밀하게 투입하거나 다목적 무인 잠수정을 해저 작전에 투입할 수 있으며 잠수함의 스텔스 성능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26만이 무인 잠수정과 특수부대를 투입할 수 있는 잠수함은 아닙니다.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페이로드 모듈도 거의 같은 역할을 하며 독일의 212형과 214형, 그리고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도 기술적으로는 무인 잠수정이나 잠수요원 같은 특수 임무용 탑재물을 실어 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수함들과 달리 A-26의 다목적 포털은 추가 기능이 아니라 중앙에 배치된 구성 가능한 설계 요소이며 이 5세대 능력을 최초로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모듈식 선체 구조는 순항미사일용 수직 발사 시스템의 향후 통합도 지원하며 개조된 토마호크와 같은 지상 공격 또는 대함 탄약을 위한 최대 18개의 셀을 포함하는 제한도 있습니다. 이 모듈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26이 급초음속 또는 장거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볼 때 A-26, 이 잠수함 기술의 차세대로 여겨지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시급한 것은 스텔스, 장시간 자망,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 그리고 모듈식 확장성의 조합이 발트해에서 판도를 바꿀 것이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을 변화일 것입니다. 이제 그는 흔들리는 러시아 해군 작전에 맞서 강력한 새로운 비대칭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우선 A-26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발트해의 얕고 염분이 섞인 물과 복잡한 음양 환경은 A-26과 같은 소형 초저소음 디젤 전기 잠수함에 유리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이 잠수함의 고스트 기술은 이런 환경을 활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 러시아의 탐지망에서 가까운 거리에서도 잠수함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을 수 없다면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A-26의 스털링, AIP 엔진으로 이 잠수함은 해저 틈에 며칠씩 숨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발견이 불가능해 지속적으로 은밀한 위협이 됩니다. 푸틴은 어딘가에 있다는 건 알 수 있겠지만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 그곳에 머물며 임무를 수행할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나쁜 점은 이게 푸틴에게 단순히 스웨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토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A-26은 해저에 조용히 누워있다가 적절한 순간이 오면 TP-62를 발사해 아무것도 모르는 러시아 프리기탐과 초계함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A-26은 잠수부나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 러시아의 주요 해저 파이프라인과 통신 케이블을 코앞에서 파괴할 수 있습니다. 혹은 조용한 파수꾼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러시아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나토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수의 A-26만으로도 기습의 효과 덕분에 러시아 함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떤 침략에도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푸틴은 A-26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트해에서 대잠수함 대책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군사력과 예산이 한계에 다다른 국가에게 특히 발트해처럼 까다로운 해역에서는 이는 원치 않는 큰 굵직거리입니다. 가엾은 독재자에게 위안이 되진 않겠지만 그 악몽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아직 몇 년 남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니 그때쯤이면 A-26의 모듈식 설계에 어떤 무시무시한 신기능이 통합되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가 물론 계속 주시하면서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앞서 언급한 또 다른 스웨덴 현대식 모듈형 군사공학의 경이로움인 로키 안티드론 시스템에 관한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